이 차를 조립하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제가 직접 해보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디프 조립은 우선 나사를 한 번씩 쪼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좀 편해요. 나사를 모두 조았다가 푸시면 여기 가스켓이 닿는 부분이 살짝 거칠하거든요. 완전히 매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운 사포로 한번 다듬어 줍니다. 다듬어 줄 때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살짝만. 여기 이제 면이 매끈할 정도로만 살짝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조립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여기 무드볼트를 이쪽에 끼우게 되어 있는데요. 나사를 끼우게 되면 여기 이 디프 면과 이쪽에 나사 면을 편편하게 해도 이게 들어가는 순간 이 플라스틱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면이 이렇게 곧지 못하고 살짝 부풀게 됩니다. 이쪽이. 그래서 나사를 최대한 편편하게 맞춘 다음에 줄을 이용해서 여기 면을 살짝 갈아줍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기어 박스 들어가면은 위에 피니언 기어가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혹시나 여기 있는 간섭을 막기 위해서 여기를 살짝 갈아주신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갈지 마시고 편편할 정도만 가시는 겁니다. 반대쪽 기어에 이 가스켓을 여기 얹힐 때 살짝 그리스를 묻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나중에 이 기어를 이렇게 카바를 덮을 때 가스켓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살짝 묻혀주는 게 나중에 편리합니다. 많이 묻히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살짝 그냥 붙어 있을 정도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울을 이용해서 디프 오일을 채우신다면 매뉴얼에 보면은 44g에 맞추라고 되어 있는데 44g에 맞춰서 채우면 나중에 반대쪽 기어 끼울 때 넘칩니다. 그래서 43 정도가 딱 맞아요. 제가 전동 트럭기를 보면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대쪽 기어를 조립하실 때 이 기어를 여기에 끼워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여기에 바로 얹어서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나중에 여기 끼우고 끼워서 이렇게 뒤집게 되면 이게 뚝 떨어지겠죠. 불편하니까 차라리 기어를 여기 얹은 상태에서 얹고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핀 방향을 여기 이제 두 개 나사홀 중간쯤에 오게끔 이렇게 딱 맞추시고 끼워주는 게 가장 쉽습니다. 피니언 기어를 조립하기 전에 우선 디프 기어를 가조립을 하셔서 우선 이 기어 간격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적당한지 확인되면 그때 기어 커플러를 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어 커플러와 이 무드볼트에는 이 공장에서 녹슬지 말라고 기름이 묻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 클리너를 이용해서 한번 닦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보이시죠? 약간 검은 때가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고정하는데 방해를 하죠. 그리고 안에 주시고 면봉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안에 닦아주시면 더욱더 확실한 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니언 기어를 끼우시고 이 커플러를 조립하실 때 보통 여기 록타이트를 바르지 않습니까? 여기 일반형보다는 좀 고강도 록타이트가 팔아요. 요거를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한 방울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방울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립 요령은 우선 한번 이렇게 꽉 눌러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걸 살짝 고정하셔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유격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잘 돌아가는 위치에 맞춰서 이거를 쪼으시면 됩니다. 쪼는 요령은 이런 걸로 육각 드라이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강하게 쪼고 싶다 이러면은 이런 L렌지 타입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걸로 쪼는데 너무 꽉 쪼으면은 나사산이 뭉개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힘으로 이게 한 10초 정도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러면 확실히 고정이 됩니다. C블럭을 여기 끼우고 나면 여기 공간이 보이시죠? 경량화를 위해서 아마 이게 깎아 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모래가 차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블럭하고 이 기아박스 사이하고 이 부분이 완벽히 이렇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샤시가 이렇게 조립이 됐을 때 여기 틈 사이로 모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뜯습니다. 뜯으면은 이쪽에 고인 모래가 막 사방으로 흩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포장 재료 있죠. 이런 스펀지 타입. 이왕이면 조금 하드 타입이면 좀 좋습니다. 이런 걸 구하셔가지고 모양대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저는 미리 잘라놨습니다. 자르셔서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자르는 팁은 여기 원래 홀보다 살짝 크게 잘라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조립하면서 이게 눌리기 때문에 눌리면은 더 꽉 끼겠죠.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지겠죠. 이러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트럭일을 해보면서 이 효과를 많이 봤어요.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그 바디 마운트 부분을 이렇게 조립을 하면 이 부분이 나머지 기아박스에 의해서 이게 완벽히 사실 가릴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미세한 틈이 있어요. 물론 이제 위에 쇼크스테이에서 이렇게 가려지지만 실제로 뒤쪽에 그 모래가 가장 많이 튀지 않습니까? 여기 틈 사이로 아주 미세한 모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또 고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그 스펀지를 이 구멍에 맞게끔 잘라줍니다. 자르셔서 이렇게 고정을 하면 이 부분에 이제 흙이 거의 안 고이게 되겠죠. 여기 위시본 인서트를 조립하실 때 여기 보시면 작은 나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암을 한번 만져보면 약간 연질입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연질이라서
이거를 전동 드라이버를 통해서 조립을 할 경우, 이렇게 조립을 할 경우 나사산이 이 빠가난 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손으로 조립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안티롤바 너트가 기본은 플라스틱인데, 제가 전동 트럭일을 하면서 이 플라스틱 부품으로 인해서 문제 생긴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옵션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의 번호는 6001749고요.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랍볼트가 많이 쓰게 되면 자꾸 이 샤시가 패이게 되죠. 써도 문제는 없는데 이것도 한번 옵션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옵션은 티타늄 드랍볼트라고 티웍스사의 제품이고요. 길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다만 밑부분의 모양이 이제 이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평면 타입이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무게도 조금 더 가볍습니다. 안티롤바 너트를 조립하실 때 이런 작은 멍키 있으면 조금 수월하게 이거를 조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너무 꽉 조으시면 안 됩니다. 꽉 조이면 안 되고, 이게 자유롭게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이거를 조으셔야 돼요. 너무 꽉 조으면 나중에 이렇게 스테빌 역할이 잘 안 되겠죠. 매뉴얼상의 조립은 지금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은 나사 구멍이 한 개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기 샤시 브레이스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렇게 굵은 나사를 꽂게 되어 있어요. 여기 플라스틱 파트 부분이 두껍고 이게 굵기 때문에 이게 넣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되면 이제 암대랑 캠버링크 이렇게 조립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거를 힘을 주려고 하니까 이제 부품들이 걸리니까 힘을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립을 하기 전에 미리 길을 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품이 들어있는 파트 번호는 9번 봉지에 이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나사 길을 내실 때 이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동 드라이버를 추천을 드리고요. 한 번에 그 길을 내려고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하십시오. 이게 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부품이 이쪽에 녹아요. 아마 이게 나사가 이 열을 받아 가지고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녹아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쪼았다가 다시 씻고 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셔서 조금 이 정도면 되겠다 때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립할 때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를 끼는 요령은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꽂으시면 이거 절대 넣을 수 없습니다. 베어링을 빼야 넣을 수 있고요. 이걸 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쪽에 튀어 있지 않습니까? 아래쪽보다는 이런 식으로 넣어야 한 번에 베어링도 빼지 않고 이렇게 바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데기 나사의 조립은 일단은 가조립을 먼저 하시고요. 하시고 저쪽에 스테빌라이저까지 가조립을 해줍니다. 나사까지 살짝 조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옆으로 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타입은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져 가지고 뒤에 있는 이 스테빌라이저 볼핸드가 각도를 보시고 각도가 양쪽이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이왕 맞는 거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나사를 쪼으시면 됩니다. 엑셀 부츠를 찢어지지 않게 여기다가 넣는 요령은 우선 히팅건으로 이거를 달궈줍니다. 적당하게 달궈주신 다음에 여기 오일을 이용해서 여기도 이렇게 소량을 골고루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도 한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골고루 묻힌 다음에 여기다 끼우시면 웬만한 건 잘 안 찢어집니다. 됐습니다. 머드가드는 여기 표시된 이 부분을 바로 뚫기보다는 일단 이걸 절단을 하시고 이 절단면을 따라 이거 한번 맞춰 보십시오. 맞춰 보시고 이 암대에 이래 맞춰서 구멍을 뚫는 게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뚫으면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이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일단 맞추시고 여기를 이렇게 뚫을 장소를 표시를 하셔서 뚫으십시오. 그러면은 좀 더 정확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쪽 나사홀은 원래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뚫는 요령은 우선 이 바깥쪽 구멍을 뚫으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 조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표시를 하셔서 뚫으시면 정확히 구멍의 길이에 맞춰서 뚫으실 수가 있고요. 구멍이 예를 들어서 삐딱해지면 구멍을 약간 좀 넓게 다시 뚫으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딱 맞춰 하시는 게 실수도 없고 시간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한 후에 나사를 끼워야 되는데 처음에는 괜찮지만 이 정비하려고 계속 뜯었다 풀었다 하면은 이 부분이 패이게 되겠죠. 이게 플라스틱이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와셔 같은 거를 하나 대주시면 나사가 이제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윙스테이 나사를 체결할 때 주의점은 보시다시피 나사가 조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사를 쪼을 때 보통 높은 힘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게 될 경우 높은 토크로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미는 힘이 굉장히 세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거의 이게 닿았을 때에 그 미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이 안으로 밀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령은 나사 길을 미리 내줍니다. 한 두세 번 정도 쪼았다 풀었다 해서 길을 내준 다음에 이걸 쪼으실 때 전동 드라이버를 쓰지 마시고 반드시 손으로 이렇게 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수 없이 이걸 쪼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의 팁은 여기다가 이런 작은 와셔를 한 개 쓰시면 더욱더 정확하게 조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와셔는 3 곱하기 5의 0.3mm 두께의 와셔입니다. 이걸 끼우시고 조립을 하시면 손으로 이렇게 쪼았을 때 마지막에 정확히 딱 멈추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뉴얼 상의 현재 순서는 아닌데 나중에 되면 이 부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트가 이렇게 꽂히게 되는데 이 볼트 자리를 보시면 뒤쪽으로 관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뭐 정비나 분해하실 때 이걸 떼내게 되죠.
그러면은 주변에 있던 오염물질이 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띠 가지고 붓질로 청소한다. 그럼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기어 박스 안에 있는 기어에 묻게 됩니다. 오염물질이. 그럼 뭐 좋진 않겠죠. 그래서 이 구멍을 막아주시면 되는데, 막는 부품은 처음에 여기 사용했던 이 스펀지를 아주 이렇게 작게 자르셔서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구멍이 동그란데 굳이 동그랗게 자르실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수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각 정도 크기로 자르셔서 넣어주시면 나중에 먼지나 오염물질 유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부품들이 잘 보일 수 있게 배경을 바꿨습니다. 현재 여기까지의 조립 과정은 뒷부분 조립과 큰 차이가 없고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A블럭을 조립을 하게 되면 유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뒷부분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유격으로 인해서 주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요. 이 유격에 민감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힘을 끼우면 되는데 4 곱하기 6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0.3T 짜리를 2장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조립을 하게 되면 적당한 유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향 파트의 대부분의 부품들은 이런 식으로 메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탈 파트에 나사를 조립하실 때는 반드시 록타이트를 써주셔야 나중에 이탈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록타이트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죠. 여기 나사 체결 직전에 발라서 이제 바로 이렇게 꼽는 방식.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 굽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제 접착제가 있지 않고 뒤로 흘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있냐 하면, 우선 나사를 클리너로 일단 씻은 다음에, 시간이 많으시면 이거 하나씩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고, 그러면은 이 작은 나사를 손에 록타이트에 묻히지 않고 어떻게 잠시 보관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런 자석 타입의 트레이만 있으면 됩니다. 뭐 트레이가 꼭 아니라도 자석만 있으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록타이트를 조금 칠하시고 여기다가 살짝 올리고 빠지면 이 상태를 그대로 이제 꽂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꼽아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조립을 하셨다면 이제 킹핀을 끼울 차례인데, 킹핀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이런 모양이고요, 한 개는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서로 모양이 다릅니다. 이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긴 게 아래쪽에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명서에 잘 나와 있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디자인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 나중에 힌지핀 여기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디자인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서스암에다가 힌지핀을 체결하기 전에 여기 위치에 힌지핀이 잘 들어간지 꼭 확인을 하시고 조립을 하십시오. 여기에 뒤쪽에 나사를 박는 과정에서 이 킹핀이 정렬이 삐뚤하게 되면은 힌지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틈이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 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립 방향은 볼트가 앞쪽으로 장착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끼우게 되고요. 이 볼트를 먼저 끼우기 전에 이 작은 번데기
볼트부터 먼저 끼우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걸 꽉 조아버리면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거부터 체결하시고, 이 작은 이 번데기 볼트는 너무 세게 조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딱 적당량 힘으로 딱 고정된다는 느낌으로 너무 꽉 조으시면 나중에 넘어가요. 적당한 힘을 조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줍니다. 자유롭게 움직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볼트를 조립을 하는데, 너무 꽉 조으면은 이게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꽉 조은 상태에서 딱 멈춘 상태에서 한 90도 정도만 풀어줍니다. 그럼 이게 딱 맞습니다. 유격도 별로 없고 매끄럽게 움직이는 상태. 작업 중에 가장 손 아픈 작업인 덤버클 조립하기입니다. 덤버클을 조립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나 이런데 끓기게 마련이죠. 근데 이걸 끓이지 않고 깨끗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고,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깨끗한 천을 준비하시고요. 천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너무 두껍게 접으시면 안 되고 접어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끝에 이렇게 살짝 물립니다. 이렇게 물리고, 자, 필요한 도구는 조그만 이 바이스하고 이제 몽키가 준비물입니다. 여기 이걸로 꽉 잡습니다. 왜 이걸로 잡냐면 몽키로 잡을 경우는 이게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면 이제 여기가 이제 긁히게 되죠. 그래서 안 미끄러지게 꽉 붙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여기를 꽉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쪽이 정방향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덤버클 넣는데, 보랜드를 넣는데 처음부터 이 먼키 쓰시면 안 되고요. 먼키 쓰면은 이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똑바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어느 선까지 손으로 이렇게 조아줍니다. 조아주고 조금 이제 힘이 든다. 그때는 이제 이걸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천을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걸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미끄러지지 않게 최대한 꽉 해줍니다. 이러면은 이제 이 닿는 부분이 긁히지 않고 조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잡으실 때 요령은 이 바깥쪽 잡지 마시고 최대한 안쪽으로 잡습니다. 여기 잡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잡으면은 이제 이 덤버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안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덤버클이 아닌 최후 가까운 지점, 여기다 이렇게 잡으시고 천천히, 이 작업할 때 급하면 안 돼요. 천천히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령은 이걸 하시고 바로 조립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빼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안쪽에 사출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게 되는데 안에 털어주시고요. 이걸 두세 번 하게 되면은 여기가 부드러워집니다. 나중에 그 덤버클 렌치로 이렇게 각도 조정하실 때 조금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트레이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설명서에 있는 그대로 조립을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배터리 트레이에 이 벨크로 테이프를 이런 식으로 걸고 반대편에 넘겨서 위에서 고정하는 방식이죠.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방식의 문제가 뭐냐면 배터리를 빼내기 위해서 이제 이걸 뜯어서 이걸 당겨야 되는데 반대쪽에 보시면 이제 트레이가 샤시에 밀접하면서 이 하단부에 이제 구멍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벨크로 테이프를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이제 이 서로 다른 모양이 붙여놨습니다. 여기다가 그것도 열접합으로 붙여놔가지고 이 부분이 엄청 딱딱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변형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빼기 너무 힘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트럭이 할 때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이제 그 영상이나 뭐 제 사진을 살펴보니까 어떤 식으로 개조를 하셨냐 하면 이렇게 하단부를 완전히 지나가서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또 뭐냐면 여기 배터리 사이드 가드와 여기하고 또 이 간격이 좁습니다. 반대쪽보다 더 좁죠. 그래서 이게 또 이 딱딱한 부분이 걸리게 되면 또 이게 또 못 지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가 샤시에 이 바짝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배터리 살짝 들어줍니다. 그래서 무게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이제 붙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것 때문에 배터리가 살짝 뜨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제가 이 트럭이에 썼던 방법인데 요거를 이제 잘라서 일일이 이 부분에 고정을 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사용하는 건 정말 편리합니다. 뒤쪽에 이제 완전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센터 샤프트와 간섭도 매우 적고요. 그 다음에 앞뒤 이쪽 좌우가 고정형이기 때문에 털부착도 매우 쉽습니다. 사이드 가드를 맞춰보면 샤시와 나사홀이 정확히 맞지가 않는데 가공을 하지 않으면 끼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가공이 필요한데 가공할 때 쓰는 도구는 이런 동그란 타입의 줄이 있으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가공을 했는지 말씀드리면 주로 안 맞는 부위가 앞쪽 두 번째 여기와 그 다음 여기만 가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여기랑 여기 끝에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제가 이거를 줄로 이제 갈아낸다 그러죠. 갈아냈냐 하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샤시에 나사홀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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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제일 아래쪽에 홀은 약간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갈아냈고요. 이쪽은 약간 이 대각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아냈습니다. 이쪽도 약간 대각 이렇게, 여기도 위쪽 이렇게. 자, 갈아낸 요령은 우선 이 파트의 갈아낸 위치에다가 맷집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고 맞춰보시고 그래야 실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 구멍이 이렇게 있다면 내가 갈고자 하는 위치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치에 정확히 위치되고 이걸 이렇게 갈아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갈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갈아내시고 맞춰보고 갈아내시고 이렇게 해야 정확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아내시면 됩니다.
매뉴얼상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배터리 트레이를 샤시에 고정하는 나사홀에도 반드시 록타이트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거운 배터리가 충격으로 조금씩 흔들리면서 나사가 풀리는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록타이트를 사용해 주셔야 풀리지 않습니다. 센터 샤프트와 센터 뒷부 기어 장착 요령은 우선 이 오링을 여기다가 끼워주는데 그냥 끼우면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리스를 살짝 묻혀줍니다. 그리스를 살짝 묻혀주기 때문에 많이 해주세요. 얹어서 이렇게 얹어주시고 종이하겠죠? 얹으시고 그 다음에 기어 박스에 있는 기어 커플러에도 장착을 해 줍니다. 우선 뒤쪽부터 먼저 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쪽이죠. 짧은 쪽을 끼우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기어 커플러 이를 모양을 여기 샤프트 핀 모양이 이렇게 세로가 되게끔 딱 이렇게 서 있게끔 위치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끼우시고 이 부품을 완전히 끼우지 마시고 대충 이렇게 걸쳐만 놓으세요. 걸쳐 놓으시고 여기를 꼽은 다음에 최대한 꺾어서 이렇게 밀어 놨습니다. 그럼 들어가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를 꽂으시면 안 돼요. 꽂으시면은 나중에 조립 못 합니다. 꽂으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작은 부품을 역시나 또 대충 이렇게 걸쳐 놓으시고 이 센터 샤프트를 앞쪽 먼저 끼우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센터 뒷부 쪽에 끼우신 다음에 이 부분 여기 맞춥니다. 맞추고 나서 마지막에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 넣으시면 쉽게 조립하실 수 있습니다. 기어 커버와 샤시 브레이스를 연결할 때 나일론 너트가 연결이 되는데 매뉴얼 그대로 조립을 하시면 살짝만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힘을 많이 받는 뿐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고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나일론 너트를 매뉴얼과 반대로 역으로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 기아 박스 조립할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 큰 나사를 조립을 할 때 이런 둥근 타입의 드라이버는 큰 힘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조립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라이트가 걸리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렵고요. 그래서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전동 드라이버는 이거 걸리죠. 걸려서 이렇게 삐딱하게 넣어야 되는데 지금 삐딱하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래서 하는 요령은 나사가 쪼을 수 있는 데까지 육각 드라이버로 쪼으시고 뻑뻑해지면 이런 L자 타입의 벤치를 이용을 해서 쪼으시면 수월하게 조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 세이버 조립하실 때 이 스프링은 이런 타입의 벤치를 이용해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조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에 여기 서로 맞닿는 부분이 있죠. 맞닿는 부분에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빗면 부분 여기다가 그리스도 살짝 묻히고 조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버 세이버의 스펀지는 하단부 나사를 체결하고 이걸 끼우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게 늘어납니다. 근데 힘이 얇기 때문에 늘어났을 때 다시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상태에서 끼우게 되면 이게 헐겁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4점으로 이제 맞추시고 여기를 맞춰서 커팅을 합니다. 자른 뒤에 다시 빼셔서 이걸 먼저 끼우고 이거를 끼우시면 됩니다. 조약 로드를 너클함에 끼울 때 순정은 20mm 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펌프 스티어를 조정할 수 있는 와셔가 들어가고요. 뒷부분에 나일론 너트가 들어가는데 뒤로 튀어나온 부분이 짧다 보니까 실제로 나일론이 약간만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정력이 약해지겠죠. 이쪽에 힘이 많이 받는 부분인데 고정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쉽게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순정 20mm 나사는 사용하지 마시고 22짜리를 사용하시면 확실히 고정이 되고요. 나일론 너트에도 록타이트를 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앞쪽 바디 마운트에 들어간 나사는 설명서 보시면 12mm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12mm가 안 들어갑니다. 설명서가 잘못됐고요. 반드시 10mm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버 마운트에 들어가는 나일론 너트는 역으로 꽂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대로 꽂으면 나일론이 아주 살짝 걸리게 되기 때문에 고정력이 좀 떨어지겠죠. 끼우기 전에 반드시 다른 나사를 이용해서 관통을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은 위쪽에 길이 안 났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었다가 조립하면 나사가 잘 안 박히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관통을 한번 하시고 관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빼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예, 변속기까지 다 부착을 했고요. 서버는 어차피 고정형이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변속기를 제가 어떻게 설치를 했냐면 전에 그 트럭이 할 때 여기 이제 스위치를 여기에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붙이면 문제가 정비할 때 이 모터를 드러내게 되면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띄다 붙였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여기도 하려니까 좀 좁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여기 폭이 좁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 바로 붙여서 얹으면 이렇게 좌우로 이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밑에다가 이런 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위에 나사를 고정했습니다. 여기다가 고정해서 이런 식으로 붙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선은 이 너덜거리는 게 저는 싫어서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신기로 가는 선은 이런 식으로 연장선으로 이제 연결하셔도 되는데, 사실 여기 내부가 사실 좀 좁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는 바로 납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저 위치를 어디다 했냐면 요 공간이 제일 넓거든요. 여기가 여기 올 수 있도록 제가 납땜을 작업을 했습니다. 매뉴얼 순서를 보면 탑테크를 먼저 올리고 이 라디오 트레이를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부품에 걸려서 절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반드시 이 라디오 트레이를 얹고 나서 그 다음에 탑테크를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변속기 선과 서버 선이 지나가는 여기 부품의 요 사이는 이게 차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갈리는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런 줄로 이렇게 갈아 주셔야 됩니다. 기자재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서버 혼까지 꼈는데, 서버 혼은 원래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길이가 20mm인데 제가 지난번 써보니까 제게 너무 예민한 것 같아서 요거 이제
T웍스 거 길이 조절 가능한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요거 저는 제일 짧게 17mm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께 알려드리면 품번은 요겁니다. 쇼크부츠의 숨구멍을 뚫어줄 때 송곳으로 뚫어주시는 분도 있던데, 송곳으로 뚫으면 이제 완전히 열리지 않고 찢어지죠. 찢어지게끔 돼가지고 생각보다 작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럭에 하면서 이 같은 부츠를 펀칭기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가장 아래쪽에 가장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근데 구멍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흙먼지가 별로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쇼크 움직임도 괜찮습니다. 드디어 바퀴까지 모두 장착을 했고요. 마지막에 휠 너트를 잘 보시면 기본 들어있는 게 미무늬 너트입니다. 주행 중에 잘 풀리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쓰지 마시고 그 빗살 무늬가 있는, 풀림 방지가 있는 그런 타입으로 구하셔서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바디 도색을 위해서 야외에 나왔고요. 잡음이 조금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디의 색깔은 좀 눈에 잘 띄기 위해서 형광색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디핀은 순정은 이런 모양이 들어있는데 사실 이거는 한번 써보시면 끼고 빼기가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바디핀을 쓰시기를 권장을 하고요. 제가 조립 영상은 여기가 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행은 서킷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